모든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와요. 그렇죠. 공화국의 원리 아니면 원리지. 우리 공화정의 원리가 네. 그런 거죠. 군주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한테 나오는 거예요. 국민이 위임해주지 않은 권력을 네. 행사할 수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일차적으로 위임을 한 거는 국회예요. 네. 일단 포괄적으로 위임한 국회. 그러니까 국회는 이런 군사 조직과 조직은 물론이고 그 운영에도 이제 통제하는 능력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원리죠. 민주정에서는. 네, 그렇죠. 그런 예산, 입법, 무슨 청문, 감사, 뭐 이런 분야에 많은 권한을 발휘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입법 독재다 하고서 이제 그 나라를 망쳐먹은 원흉으로 지금 얘기하는 분이 계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절대로 부정당할 수 없는 국민의 위임기관이란 말이에요, 주권에. 그러니까 거기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기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좀 역할이 미미한 게 있어. 인사, 또 정원 통제, 그리고 무슨 전력,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못 미쳐요. 네. 그죠? 그 수학생 이제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곳은 두 군데죠, 사실은. 하나는 대통령, 하나는 국회. 선출된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가 군대를 육성하고 운영할 첫 번째 책임을 지고 두 번째 국회는 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좀 분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국회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세요. 맡기는 거니까. 일단 처음에 구상을 하고 통제의 폭을 정하고 하는 것은 국회란 말이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입법을. 그 법이 정해주고 요런 규칙 안에서 운영하세요. 이게 이제 국회가 먼저지, 사실은. 그거를 이제 반대로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이제 말단의 일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 개입해서 뭐 정부가 편성되어 온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한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반부 국방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러면 국회가 개입하고 있느냐?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국민이 1차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알아서 행정을 통제해 주세요 라고 국회에 줬고, 국회는 그럼 법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걸 시행하는 것이 이제 행정부인데, 전략의 수립, 무력의 건설, 행정의 운영 방안, 인사의 구성, 이런 것들을 일체 국회 통제를 안 받고 알아서 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게 민주공화 질서에 안 맞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계속 자료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하죠. 뭘 하고 근데 잘 보고를 안 해. 그때 요구해서 간섭을 하니까 뭘 간섭하냐, 귀찮게 하냐 하는데, 그렇죠. 원래 거꾸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지 하고 있는 게 뭐냐? 내년도 국방 예산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럼 예산 편성권만 행사하고 있으니 잘못돼 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게 우리 공화정의 어떤 본질에 비춰봤을 때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확대돼야 되고 본래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 워낙 효율적인 그냥 집행력만 강조하다 보니 행정부에다가 모든 걸 맡겨두고 국회 통제를 아주 귀찮게 간섭하는 걸로.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는 얘기를 저희가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 통수의 의미도 권한을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건 우리가 인정하니까. 이래서 통수지, 위임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못 쓰는 거예요. 위임받지 않으니까 계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번 계엄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인지 그러니까 알겠네요. 네. 저도 지금 군 생활을 하는 많은 이렇게 장교들이 사실은 군 통수권에서 거의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게 무슨 절대적인 것 마냥 생각을 하지. 국회에 가서는 예산 받을 때 예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입고 없지만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보고도 하고 예산 때문에 좀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다. 참 거추장스럽네. 이런 생각을 그렇지. 분들이 많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미국을 굳이 들 필요는 없지만 미국의 합참의장, 참모총장, 각 지휘관, 뭐 주요 지휘자 모두 다 의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좀 그런 면에서. 네, 그게 그 기본인데 이거 어떻게 이제 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하자고 보니까 이런 거 싹 생략해버리고 법률에서 없애버리고 이래가지고 알아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이렇게 통제하고
개입하는 것을 무슨 부담스러워하고 거추장스러워. 아주 나쁜 저 무슨 적대 세력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수박사님, 저는 그 면에서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우리 군 창설 이래로 군을 이렇게 그래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국회가 수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했던 거 저희가 경험상으로 보면 군이 예를 들면 경계에 실패했다, 철책선에서 문제가 생겼다, 얼북사고가 났다, 또 목선 침투가 있었다, 이런 천안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군이 잘못된 일을 따지고 국회에서 현장 조사도 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없이 진행하고 제가 이제 국정조사를 받는 실무가 돼서 일을 해본 적도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군화 잘못됐다고 해서 저도 조사를 받고 그랬는데, 한 번도 국회가 탓하지 않은 게 뭐냐면 훈련을 게을리 했다라고 탓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야, 군인들 너희들 왜 훈련 열심히 안 해? 요즘 군대 훈련 수준이 이 모양이야 라고 한 번도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그것도 잘못이죠. 그러니 어떤 지휘관이 훈련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정무적인, 예를 들면 그 진급에 관심이 많은 장군들 입장에서 보면 부대 사고 안 나게 하고 밤에 경계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거죠. 언론 보도 통제 얼마나 합니까? 야,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그게 어떤 일이든지 칭찬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이 이런 면에서 우리 군이 한쪽으로 훈련을 등한시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쪽으로 계속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만 나아갔다. 그러다 보니까 군이 가진 문제가, 군인들이 근본적으로 무인들인데 이 훈련을 소홀히 하려는 기풍이 조성된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합참장, 참모총장, 각군 주요 지휘관들이 청문 절차를 만약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훈련에 대한 사고, 또 자기들의 보관 이런 걸 따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회 통제가 이제 문민 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도입하려고 생각하면 일단 누가 뭘 걱정하느냐 하면 정쟁의 장이 된다. 청문 절차가 계속 정쟁이잖아요. 정쟁. 옛날 신상 털기.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많이 극복이 되고 넘어가서 이제 안정화되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청문회를 좀 군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청문 청문회 운영 규칙 같은 거를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 군대 운영 방식을 새로 만들면 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지금 도입을 안 하는 것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회, 국회가 개입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권만 지금 그 국회가 하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 되면 뭘 로비하기 위해서 난리를 피우죠. 그럼 군 정원 문제라든가 승진 문제라든가 또 주요 지휘관의 그 임명 문제라든가 이런 거 철저히 국민의 동의를 받고 국민의 승인을 받고 운영하는 이런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방 업무라는 것은 이제 중장기 군사 전략이 있죠. 우리 군사 전략서로 하고, 또 전력 증강 5년 단위로 이제 전력 증강 수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군 소요도 거기에 다 반영을 하고, 그리고 중기 계획이라는 걸 편성을 해서 사실 대통령까지는 결재를 맡습니다만은 국회에 승인이 없어, 과정이.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은 이겁니다 하고서 그것만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는 이거 뭐야? 와서 특별히 애걸복걸해야 돼. 와서 보고 좀 해주세요. 날짜 좀 잡아주세요. 내가 좀 알고 싶은데 이런 전력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통제해야 될 거를 부탁해서 보고받는다니까요. 제대로 그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자료 요구를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없으니까. 제도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계속 뭐 자료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쪽은 사람 너무 귀찮게 한다고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애들이 지 멋대로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은 일할 게 너무 많아. 보고받고 분석하고 문제가 뭐 있나 메모했다가 또 질문하고 따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선진국의 국회의원들은 아주 삼기업종이라는 거예요. 출퇴근이 새벽에 왔다가 그 달 보고 별 보고 퇴근하고. 힘드니까. 우리는 가서 싸움만 하고 뭐 마시고 이러는 거죠. 요즘에 열심히 하는 국회도 요즘 열심히 하는데. 하여튼 국회가 그렇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은 이 부처가 돌아가는 업무를 다 모니터링하고 쏙 빼야 됩니다. 국회 얘기를 하신 김에 저는 이번에 그 12.3 계엄 때 그 민주당 국회의원 165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18명, 그 인원들이 비상이 걸리고 나서 소집된 시간이 1시간 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선배님 군 생활할 때 통상 그 비상 소집의 시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도착하라. 되게 60분이었던가? 그게 이제 이 국방부나 정책부서는
통상 2시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2시간 내에 도착하라. 전방 전투부대는 1시간 내에 도착하게 돼 있는데 부대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군인들 야간 비상 소집하고 비슷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집합이 됐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가 이런 그 군사 업무에도 관여하는 범위는 점점 확대해야 되고 더 세분화시켜서 국회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 저도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국회가 개입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군에서 시행하는 정신교육이라고 봅니다. 이 군에서 시행하는 정신교육이 다분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따라서 변질되었거든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대적관 교육을 강화하고 또 어떤 정부는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헌법 교육을 강화하는 게 맞다. 군의 정치적인 중립에 맞춰서 이 교육을 해야지 군인들을 자기들의 정치 목적에 맞게 강화하는 대적관 교육에 가다 보면 정복 좌파 교육 나오고 반국가 세력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군대 정신교육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오염시켰습니다. 저는 이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이제 행정이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원리는 PPBS잖아요. 네. 기획, 계획, 예산, 그리고 평가. 이런 시스템이 계속 순환해서 돌아가는 건데 전 과정에 국회의 통제 이게 정착이 되고 안정화돼야 건강한 문민 통제가 정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더 불편하지만 꼭 드러내야 하는 속살 군대 이야기 또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